안 돼. 회장님, 그 도장 찍으면 큰일 납니다. 제발 멈추세요. 태산그룹의 운명이 걸린 1,000억 계약 체결식이 있던 날, 낡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의 청소부가 단상 앞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 여자 끌어내. 최 전무의 고함이 터지고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문턱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명자는 박 회장의 낡은 양복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박철수 정신 좀 차려. 나야 20년 전 이 단추 달아준 대구 김 사장이야.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친 일상의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1,000억짜리 계약서 앞에서 벌어진 단 3분간의 사건, 그 시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태산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00억 원대 인수합병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대리석 테이블 위엔 금박으로 도장 찍힌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자, 그럼 역사적인 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눈이 부실 정도였죠.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 회장, 70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어요. 검은 칠보다 더 깊은 광택이 나는 수천만 원짜리 펜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펜촉이 종이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1cm, 2cm. 이제 몇 밀리미터만 더 내려가면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어요. 아니, 거의 부서질 것처럼 벽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요란한 소리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죠.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축 처진 어깨, 낡은 청소복 차림. 누가 봐도 미화원이었어요. 그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장 찍지 마. 그거 찍으면 회장님 죽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그 여자를, 명자를 바라봤죠.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 안쪽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넘어뜨리고 의자를 밀치고 있는 힘을 다해 박 회장을 향해 뛰었어요. 막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최 전무였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경호원 셋이 명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명자는 박 회장의 손에서 펜을 빼앗으려 팔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의 손이 먼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으악! 명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명자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거든요. 쾅!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명자의 얼굴이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뺨이 바닥에 긁히면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입술이 찢어졌고 코에서도 선홍빛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명자의 등을 무릎으로 눌렀어요.
다른 하나는 명자의 팔을 뒤로 꺾었고요. 명자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바닥에 눌린 채로도 명자는 박 회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손톱이 바닥에 긁혀 깨졌지만 명자는 계속해서 손을 뻗었죠. 저 사람 미쳤어? 경비실로 끌고 가. 최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이 명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하지만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어요. 경호원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명자 쪽으로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쿵, 쿵,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명자는 바닥에 얼굴이 지지겨진 채로도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피 흘리는 입술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박철수 씨. 명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정신 차려. 박 회장의 걸음이 멈췄어요. 명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나야. 대구. 김 사장. 그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명자의 피 묻은 얼굴, 박 회장의 놀란 표정, 경호원들의 굳은 동작, 모든 것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2주 전으로 단칸방 문에 강제 집행 예고장이 빨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좁은 방 안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었어요. 이불 하나 깔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명자는 대구에서 제법 잘 나가는 봉제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만 50명, 연 매출 30억짜리 사장님이었어요. 기업 사기단들의 철저한 계략과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공장도 집도 명예도 다 날아갔습니다. 명자는 신문 9일란을 펼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군데군데 그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보조, 마트 계산원, 택배 상하차 다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마지막으로 남은 공고 하나. 태상그룹 본사 미화원 모집 마이너스 학력 무관, 연령 무관. 명자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미화원이라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명자에겐 이제 자존심 따윈 사치였거든요. 당장 내일 먹을 밥이 문제였어요. 명자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검정 정장이었어요. 소매가 좀 닳았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가장 나은 옷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태상그룹 본사 인사팀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분, 김명자 씨? 네, 저입니다. 면접관 3명이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가 58? 네. 청소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 나이에 무리 아니오? 명자는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걸레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령과 태도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면접관이 실수로 커피잔을 쏟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자신의 소매로 테이블을 닦았어요. 깨끗하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면접관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 들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지만
한때는 회사를 쥐락펴락하던 그 카리스마 김명자였으니까요. 합격입니다. 이렇게 명자의 태상그룹 청소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명자는 태상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엔 금빛 로고가 위엄있게 박혀 있었죠. 10년 전 자신의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신임 미화원 김명자 씨? 중년 여자가 다가왔어요. 미화팀 조장이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 많아요. 각오해야 돼. 여기 로비부터 38층까지 우리 구역이야. 조장이 청소도구 카트를 밀어왔습니다. 낡은 카트였어요. 바퀴가 삐걱거렸죠. 오늘은 로비만 해. 8시까지 끝내야 돼.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한때는 10명 직원에게 지시하던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청소부였습니다. 명자의 손이 거친 세제로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닦았습니다. 후, 명자는 허리를 펴고 로비를 바라봤어요. 대리석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바닥에 완벽하게 반사됐죠. 이 정도면 됐겠지? 명자는 청소 중 표지판을 세워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쾅! 요란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명자가 급히 나와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명자가 세워둔 표지판을 발로 차 넘어뜨린 참이었습니다. 최전무였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최전무가 명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침을 퇴뱉었어요. 명자가 방금 깨끗하게 닦은 대리석 바닥에 침이 떨어졌습니다. 명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따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명자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넘어진 표지판을 세웠어요. 걸레로 침 자국을 닦았습니다. 최 전무는 그런 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괜찮아. 참아. 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해. 이제 시작이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묵묵히 일했어요. 새벽 5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로비, 복도, 계단, 화장실. 어디 하나 빠짐없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명자 씨, 조장실로 와봐. 조장이 명자를 불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세요? 배치 변경이야. 오늘부터 넌 지하 주차장이랑 38층 임원 화장실 담당.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요? 응. 그리고 임원 전용 화장실. 특히 최전무 화장실은 특별관리 대상이래. 명자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건 자천이었습니다. 아니, 괴롭힘이었죠. 지하 주차장은 건물에서 가장 더럽고 으슥한 곳이었어요. 배기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38층 임원 화장실까지 오르내리려면 하루 종일 계단만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새 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명자의 하루는 더 고됐습니다. 새벽 5시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시작해요. 시멘트 바닥에 묻은 기름때를 솔로 문질러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멘트에 닳아 까졌어요. 오전 10시 38층 임원 화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직원용이라 못하게 했거든요. 계단으로 38층을 걸어 올라가는 데만 20분이 걸렸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후, 후. 명자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견디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점검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명자는 38층 임원 전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그때였어요. 덜컹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지? 최 전무의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본능적으로 화장실 구석에 있는 청소 도구와만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어떻게든 몸을 구겨 넣었죠. 문틈 사이로 밖이 보였어요. 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낯선 남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최 전무가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콸콸콸 물소리가 화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1,000억 계약 페이퍼 컴퍼니 쪽 설계는 완벽하지? 최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도구함 안에서 명자는 숨을 죽였어요. 선글라스 남자가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서 14조 3항 깨알 조항. 돋보기로 봐도 모를 겁니다. 14조 3항? 네. 거기 숨겨뒀어요. 모든 부채는 대표이사 개인이 승계한다. 크크크. 최 전무가 낄낄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도장 찍는 순간 빈털털이 되는 거지? 정확합니다. 1,000억은커녕 회사 부채 2,000억까지 회장 개인 명의로 넘어가요. 회사는 우리가 먹고 늙은이는 길바닥 신세.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짝! 그 소리가 명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명자는 도구함 안에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수법. 명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명자의 공장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수법이었어요. 방울뱀 사기단이 쓰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 깨알 조항에 독소 조항을 숨겨놓고 서명만 받으면 모든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명자도 그렇게 당했었어요. 또 누군가 당하게 둘 순 없어.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명자는 그들이 완전히 나간 후에야 도구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후, 후. 거친 숨소리만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죠. 증거가 필요해. 명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최 전무 사무실을 뒤져야 해. 그날 밤 9시 명자는 38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복도엔 명자 혼자뿐이었죠. 최 전무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청소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삐삐삐 마이너스 카드키 인식 소리가 났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어요. 명자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책상 밑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명자는 쓰레기통을 뒤집었어요. 쏟아져 나온 쓰레기 더미. 그 속에 파쇄된 서류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거야.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비닐봉지에 전부 담았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단칸방 바닥에 종이 조각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이 바닥을 뒤덮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명자는 돋보기를 쓰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 시간이 흘러도 명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카로운 종이 끝에 베어 피가 났지만 계속 조각을 맞췄죠. 이건 회계장부야. 이건 계약서 초안이고, 이건 이면 계약서.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쇄된 종이 조각들 속에서 결정적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면 계약서 -14조 사망 교묘하게 돌려 적긴 했지만 결국 모든 부채는 대표이사 박이 개인 명의로 승계한다. 정말이었어요. 계약서 14조 사망 깨알 조항. 돋보기로 봐도 모르고 넘어갈 함정.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어. 증거를 찾았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박 회장에게 전하느냐였습니다. 명자는 테이프로 조각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 명자의 손엔 덕지덕지 테이프로 붙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전해야 해. 명자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복원한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박 회장 앞으로 보낼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께 이번 계약은 사기입니다. 14조 사망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 미화원 김명자 올림. 짧지만 절박한 글이었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꼭 안고 38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 편지만 전달되면. 하지만 회장실 앞 비서실에서 명자는 멈춰 섰습니다. 최 전무가 비서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회장실로 오는 우편물은 전부 내가 먼저 검토한다. 알았지? 네, 전무님.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편물을 가로채고 있어. 그러나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 명자는 몰래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휴게실 쓰레기통에서 자신이 보낸 봉투를 발견했어요. 반으로 찢어진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안 돼. 명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편지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하지만 청소부가 어떻게 회장을 만난단 말입니까? 명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38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야근 지시를 받았거든요. 쿵쾅쿵쾅. 천둥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복도 끝 회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명자는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다가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박 회장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님, 명자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죠. 협심증 발작. 명자는 10년 전 공장 직원이 쓰러졌을 때 배웠던 응급처치를 떠올렸습니다.
재빨리 박 회장의 넥타이를 풀었어요. 셔츠 단추도 2개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다리를 소파 팔걸이 위로 올려 심장보다 높게 했죠. 회장님, 천천히 숨 쉬세요. 천천히. 명자는 박 회장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소. 박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괜찮으세요? 약을. 책상 서랍에. 명자는 급히 책상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약병이 있었어요. 한 알을 꺼내 박 회장의 혀 밑에 넣어줬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고 약효가 퍼지길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박 회장이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천만에요. 당연한 걸요. 명자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회장실 문이 열리며 수행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힐끔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요? 이분이 날 살렸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는 명자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곧 박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회장님, 내일 계약식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건강이 이러신데. 괜찮아. 약 먹었으니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회장님, 내일은 제발 새 양복 입으시죠. 그 낡은 옷은 정말 격식에 안 맞습니다. 1,000억짜리 계약인데. 비서가 옷장을 가리켰어요. 옷장엔 고급 양복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이었죠.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회장님, 이거 입을 거야. 박 회장이 가리킨 건 옷장 구석에 걸린 낡은 회색 양복이었어요. 소매가 달았고 색이 바랬습니다. 20년은 됐을 법한 옷이었죠. 회장님, 그 옷은 너무. 이건 내 행운의 옷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20년 전 사업 망하기 직전에 나한테 마지막 희망을 준 귀인을 만나게 해준 옷이라고. 박 회장은 옷장에서 그 양복을 꺼냈어요. 그리고 소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 찢어진 옷을 꿰매주셨어. 단추까지 달아주시고 국밥값까지 주시며 성공하거든 꼭 갚아라고 하셨지.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약속 지키려고. 아직도 이 옷을 입는 거야. 내일도 무조건 이거 입을 거야.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아끼는 그 양복. 명자의 시선이 양복 소매 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단추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옥색 단추. 그런데 그 단추는 조금 달랐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반쯤 깨진 단추였죠. 명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명자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대구. 명자는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초라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공장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구두는 밑창이 떨어질 듯 낡았습니다. 뭔데요? 저 작은 의류 사업을 하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도산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만 받아주시면.
청년의 눈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명자는 청년이 내민 샘플을 봤습니다. 디자인이 좋았어요. 하지만 청년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외상으로 안 될까요? 물건 팔리면 바로 갚겠습니다. 다른 공장 사장들이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정말입니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명자는 청년의 찢어진 양복을 보고 안쓰러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명자는 공장 한 구석을 뒤졌어요. 굴러다니던 단추 하나를 주었습니다. 옥색 단추였어요. 원래는 한 세트로 10개였는데 9개는 팔리고 하나만 남은 거였죠. 약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요. 명자는 청년의 찢어진 소매를 바늘로 꿰맸어요. 그리고 그 옥색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됐어요. 납품 갈 때도 이 옷 입어요. 행운의 단추니까.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명자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줬어요. 국밥이라도 먹어요. 굶었죠? 네. 성공하거든 꼭 갚아요. 약속이에요. 네. 꼭 갚겠습니다. 청년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옥색 단추가 달린 양복을 입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청년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몇 년 후 명자 자신이 사기를 당해 파산했거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었어? 20년 전 그 가난한 청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옥색 단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달아준 바로 그 단추를요. 당신이었구나. 그때 그 청년이. 명자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비서와 박 회장은 명자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저 감동한 거라고만 생각했죠. 수고했네. 이제 들어가 쉬게. 박 회장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자는 휘청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혼자 남은 명자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철수 청년. 나예요. 김명자예요. 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늙고 초라해졌어요. 사장에서 청소부로 전락했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제 명자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을 살려야 한다는 건 이제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시작된 과거의 인연을 지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였습니다. 철수 씨,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반드시. 명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창밖에서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고민했거든요. 어떻게든 회장님께 알려야 해. 명자는 복원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증거 서류들이었죠. 봉투에 넣고 박 회장님 칠남이라고 크게 썼어요. 이번엔 반드시. 명자는 출근길에 회사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내부 우편함이 아니라 본사 1층에 있는 일반 우체국으로요. 등기로 보내주세요. 회장님 앞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봉투를 받았어요.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명자는 38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전무가 우편물 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회장 앞으로 온 거 다 내놔. 네, 전무님. 비서가 우편물 뭉치를 건넸습니다. 최 전무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러다 명자가 보낸 등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야? 김명자?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봉투를 뜯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미친. 최 전무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찍, 찍, 찍. 명자가 밤새 복원한 서류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 네, 전무님. 명자는 복도 구석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최 전무는 우편물까지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청소부가 회장을 어떻게 만난단 말입니까? 회장실은 항상 비서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었죠. 명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휴게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태산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에서 1,000억 원대 인수합병 계약 체결식이 열립니다. 박 회장은 명자의 눈이 TV에 고정됐어요. 화면엔 38층 대회의실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명자는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박 회장은 끝입니다. 1,000억은커녕 회사 부채 2,000억까지 개인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아야 해. 어떻게든. 하지만 어떻게요? 내일 행사장은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지킬 겁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명자는 밤새 고민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지우고 다시 세웠습니다. 계약 체결식 당일 2주 전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옷은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소박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죠. 오늘이야. 마지막 기회야. 명자는 로비 청소를 마치고 3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 대회의실 복도는 이미 분주했어요.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입장 대기 중이었고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었죠. 명자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경호원 하나가 명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출입 금지야. 돌아가. 청소 마무리 좀 하려고요. 안 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나가. 명자는 할 수 없이 카트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명자는 건물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38층 대회의실, 정문은 막혀 있어요. 하지만 화물용 승강기, 대회의실 옆에는 조리실이 붙어 있었어요. 행사 때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조리실은 화물용 승강기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명자는 1층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조리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과 준비 다 했어? 네, 지금 올려보내요. 카트에 음료수와 샌드위치가 가득 실렸어요. 명자는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조리 보조들이 입는 앞치마와 두건이 걸려 있었어요. 명자는 재빨리 앞치마를 걸치고 두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하나 빼돌렸어요. 이거 38층으로 올려야 하는데.
명자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화물용 승강기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명자를 조리 보조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혔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명자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38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조리실이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카트를 복도에 세워두고 조리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바로 앞이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 잠시 후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날 끌어낼 거야. 하지만 안 들어가면 철수 씨가 파산해. 명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 가난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철수 씨, 내가 지킬게요. 명자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이 더 빠를 테니까요. 그리고 카트 아래칸에서 식기 회수용 스텐통을 꺼냈습니다. 복도 바닥에 통을 던졌어요. 쾅! 요란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뭐야? 경호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명자는 대회의실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m, 3m, 1m. 명자는 온 힘을 다해 대회의실 문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폭발음을 냈어요. 대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습니다. 박 회장이 펜을 든 채 놀란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명자에게 돌렸어요. 명자는 숨을 헐떡이며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명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도장 찍지 마. 그거 찍으면 회장님 죽어요.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박 회장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막아. 최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셋이 명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명자는 박 회장의 손에서 펜을 빼앗으려 팔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의 손이 명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으악! 명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눌린 채로도 명자는 박 회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을. 경호원이 명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경비실로 끌고 가. 하지만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박 회장이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명자는 피 묻은 얼굴을 들어 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어요. 박철수 씨. 박 회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신 차려. 명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나야. 대구. 김 사장. 그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김 사장, 대구. 그 단어들이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2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도산 직전이었던 자신을 살려준 그분. 찢어진 옷을 꿰매주고 단추를 달아주고
국밥값까지 쥐어줬던 그 은인. 설마 이분이? 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매 끝을 만졌습니다. 옥색 단추가 손끝에 닿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명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찔했어요. 당장 손 놓지 못해. 이분은 내 손님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명자에게서 손을 뗐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 회장은 무릎을 굽혀 명자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뺨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명자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박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기어가듯이 한 뼘 한 뼘.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자가 박 회장의 발 앞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회색 양복 소매. 명자의 손가락이 그 옥색 단추가 달린 양복 소매자락을 잡았어요. 박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명자가 박 회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대구 봉제 공장 김명자입니다. 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어요. 저 옥색 단추. 명자의 손가락이 단추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달아드렸잖아요. 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국밥값 10,000원 주면서 성공하거든 갚으라고. 명자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박 회장은 명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날, 도산 직전이라 끼니도 못 걸은 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갔던 그 봉제 공장.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사장님. 괜찮아요.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찢어진 옷을 꿰매주시고 이 단추 달아드릴게요. 행운의 단추예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쥐어주시며 국밥이라도 먹어요. 성공하거든 꼭 갚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 그 온기.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님.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당신이십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네, 저예요. 철수 씨. 박 회장이 명자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늦게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은인과 은혜를 입은 자의 만남. 기자들도 경호원들도 관계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최 전무만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걸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놨어요. 회장님.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한때 10명 직원을 이끌던 사장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이 계약서는 가짜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14조 사망을 확인해 보세요. 명자는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20년 전 저를 파산시켰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독소 조항을 숨겨놓고 서명만 받으면 모든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이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그 조항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모든 부채는 대표이사 개인이 승계한다고요. 박 회장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4조를 찾았어요. 1항, 2항, 3항.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를 집어들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모든 부채는 대표이사 박이 개인 명의로 승계한다? 그 순간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사실입니까? 사기 계약이었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최 전무에게 향했습니다. 최 전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쿵, 쿵, 쿵. 최 전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최 전무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전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회장님, 저는... 최 전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박 회장이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 뭉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퍽! 최 전무의 얼굴에 계약서를 집어던졌어요. 종이 뭉치가 최 전무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으윽! 최 전무가 비틀거렸어요. 내 놈이 감히...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를 팔아넘겨... 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5년을 내 아들처럼 키웠거늘.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최 전무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님, 저는 그게... 닥쳐. 박 회장이 포효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이 울릴 정도였어요. 변명도 듣기 싫다. 박 회장은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명자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김 사장님. 박 회장이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년 전에도, 오늘도.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젖은 미소였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씨,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를. 최 전무가 소리쳤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최 전무를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은 취소합니다. 그리고 명자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분이 저와 회사를 구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명자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명자는 눈이 부셔 눈을 가렸어요.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인연을 지켜냈으니까요. 경찰에게 끌려가던 최 전무가 갑자기 몸을 비틀었습니다. 잠깐만요. 최 전무가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경찰이 그를 붙잡았지만 최 전무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최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 여자는 치매 걸린 노인네입니다. 망상에 빠진 거예요.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명자에게 돌렸어요. 최 전무는 명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서류도 다 조작이에요. 쓰레기통 뒤져서 주운 휴지 조각으로 짜깁기 한 거라고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전무가 계약 상대방 대표를 바라봤어요. 김 사장님, 이거 다 오해입니다. 계약 진행합시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 대표는 이미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계약 파기하는 겁니까? 최 전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표는 냉소를 지었어요. 이런 추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소. 우린 여기서 빠지겠소. 대표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딜 가시려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비키시오. 당신이 누군데 날 막아? 방울뱀. 명자가 한 단어를 내뱉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방울뱀 사기단. 10년 전 대구에서 중소기업들 줄줄이 파산시킨 그 조직 말이에요.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명자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신 왼쪽 손목에 뱀 문신 있죠? 방울뱀 문신.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10년 전 제 공장을 파산시킨 사람도 똑같은 문신이 있었어요. 왼쪽 손목, 방울뱀 문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설마 당신이 그때 그자 중 하나는 아니겠죠? 대표가 소매를 내렸습니다. 급하게 손목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가 재빨리 대표의 팔을 잡았어요. 보여주세요. 나라고. 대표가 팔을 빼려 했지만 명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대표의 소매를 억지로 걷어 올렸어요. 찢어질 듯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소매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왼쪽 손목에 검은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방울뱀이었어요. 독을 품은 듯 혀를 날름거리는 뱀 문신이 손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건 장내가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찰칵. 대표는 손목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수십 장이 찍힌 뒤였습니다. 저 문신은 방울뱀 조직원의 상징입니다. 명자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10년 전 대구에서 중소기업 17곳을 파산시킨 사기 조직의 문신이에요. 명자는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수법은 항상 똑같아요. 계약서 깨알 조항에 독소를 숨기고 서명만 받으면 모든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명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10년 전엔 제가 당했고 오늘은 박 회장님이 당할 뻔했습니다. 경찰이 대표에게 다가갔어요. 잠깐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난 정당한 사업가라고. 그럼 문신은 왜 숨겼습니까? 경찰이 차갑게 물었어요.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죠.
한편 박 회장은 돋보기로 계약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4조 사망. 모든 부채는 회장 개인이 승계한다. 박 회장은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펑! 종이 뭉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습니다. 15조 2항. 회사 자산은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박 회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18조 1항. 본 계약의 취소는 불가하며 위약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의 10배. 박 회장은 최 전무를 돌아봤습니다. 최 전무는 경찰 손에 붙잡힌 채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내 놈이.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놈이 감히 나를. 박 회장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주저앉을 듯 의자를 붙잡았어요. 명자가 재빨리 달려가 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그냥 너무 충격이 커서. 박 회장은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최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전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널 15년 동안 키웠다. 평사원에서 전무까지 올려줬지. 최 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처럼 믿었어. 회사 경영까지 맡겼고.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넌 나를 배신했구나. 최 전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박 회장은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김 사장님, 증거가 더 있습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명자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최 전무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찾은 겁니다. 명자가 수첩을 펼쳤어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예요. 장내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명자가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분식회계 내역, 역외 탈세 내역, 페이퍼 컴퍼니 명단.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한때 사장이었던 그녀의 전문성이 묻어났어요. 2022년 3월 해외 비자금 50억 원 조성.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 명자가 한 줄을 가리켰어요. 2023년 7월 회사 자금 30억 원 횡령. 개인명의 주식 매입에 사용. 명자가 다음 줄을 가리켰습니다. 2024년 9월 이번 사기 계약 성사 시 수수료 100억 원 수령 예정. 명자가 마지막 줄을 가리켰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라고요? 명자가 최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이 필체가 당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시겠어요? 명자가 수첩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하시면 금방 밝혀질 겁니다. 경찰이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최 전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최 전무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데려가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최 전무를 일으켜 세웠어요. 으악. 회장님. 최 전무의 울부짖음이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명자를 돌아봤어요. 김 사장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내셨습니까? 명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당해봤으니까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똑같은 수법으로 제 공장을 잃었어요. 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같은 고통을 겪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명자가 옥색 단추를 가리켰어요. 20년 전 제가 회장님을 도왔던 것처럼.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움을 받을 차례였나 봐요. 박 회장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20년 전 나눴던 작은 선행이 오늘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상그룹 대강당 오전 10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어요. 무대 위엔 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명자였어요. 하지만 명자의 모습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낡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는 아물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색해 보였죠. 명자는 계속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옷은 10년 만이네.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무대 아래 수많은 직원들이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명자를 무시했던 그 직원들이었죠. 복도에서 스쳐도 못 본 척했던 사람들, 청소부 주제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 명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회사를 구한 은인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명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완벽한 직각이었어요. 이분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회사를 구한 나의 은인이자.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경영의 스승이십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가? 말도 안 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강당을 채웠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자 고문님은 박 회장이 명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20년 전 제가 도산 직전일 때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박 회장은 옷장에서 가져온 회색 양복을 들어 올렸어요. 그 낡은 양복이었습니다. 이 옷을 기억하십니까? 직원들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이 옷은 제가 20년 동안 간직해온 행운의 양복입니다. 박 회장이 소매 끝을 가리켰어요. 옥색 단추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단추를 달아주신 분이.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로 김명자 고문님이십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명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분은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를 노리는 사기꾼들을 홀로 막아내셨습니다. 박 회장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태상그룹 1000억 사기 계약 무산. 최 전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방울뱀 조직, 재계 사기 일당, 전원 체포. 기사들이 차례로 스크린을 채웠어요. 만약 김 고문님이 아니었다면 박 회장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는 파산했을 것이고 저는 빚더미에 깔렸을 겁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 모든 걸 막아주신 분이 박 회장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붉은 벨벳 상자를 가져왔어요. 박 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위촉장이 들어 있었어요. 금박으로 테두리가 장식된 고급스러운 위촉장이었습니다. 김명자님을 태산그룹 경영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박 회장이 위촉장을 명자에게 건넸어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촉장을 받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0년 전 모든 걸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녀였습니다. 쫓기듯 단칸방으로 이사했고 강제 집행 예고장을 떼어내며 한숨 쉬던 그녀였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청소부로 일하며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견뎌야 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김 고문님의 모든 빚을 변제했습니다.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보증 사기로 떠안으신 빚 3억 원 전액 변제했습니다. 박 회장이 봉투를 열어 보였어요. 안에는 채무 변제 완료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김 고문님은 빚이 없으십니다.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흑. 10년간 짓눌렸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박 회장이 명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 회장이 비서에게 다시 손짓했어요. 비서가 열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김 고문님께 드립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단칸방은 이제 그만 사세요. 박 회장이 열쇠를 명자의 손에 쥐어줬어요.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어요. 회장님,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다니요. 박 회장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전 국밥값 10,000원, 이제야 갚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짝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짝짝짝! 순식간에 1,000명의 직원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짝짝짝짝짝짝! 명자를 무시했던 직원들도 비웃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인사팀장도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명자를 밀쳤던 직원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자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일어선 직원들, 박수치는 사람들. 명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여러분, 명자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명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한때 사장이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구에서 10명 직원을 둔 공장을 운영했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증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공장도 집도 명예도 다 날아갔죠.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단칸방에서 살며 강제 집행 예고장을 떼어내고 먹고 살기 위해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객석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많은 무시도 받았습니다. 명자가 객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명자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가진 게 없어도, 늙었어도, 청소부여도. 명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명자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하지만 기죽지 마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명자는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제가 뿌린 작은 선행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다시 객석을 향했어요. 여러분도 작은 선행 하나씩 베풀며 사세요.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그게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명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기립박수였어요. 10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명자를 무시했던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인사팀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박 회장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는 그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날 저녁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상그룹 최전 전무 1심 징역 12년 선고, 배임 횡령 사기 혐의 모두 유죄, 방울뱀 조직원 전원 구속, 피해 기업 17곳 손해배상 진행 중. 화면엔 수의를 입은 최 전무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반성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최 전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송차에 올라탔을 뿐이에요. 차문이 닫혔습니다. 호송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스튜디오 앵커가 말했어요. 권선징악의 교훈을 보여준 이번 사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명자의 사진이 떴어요. 한 청소부의 용기가 대기업을 구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명자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아파트 30층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명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1년 후 봄날, 따뜻한 햇살이 태산그룹 본사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한 여성이 우아하게 들어섰어요. 세련된 베이지색 트위드 정장을 입은 명자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돼 있었고 화장도 은은하게 했습니다. 어깨에 맨 명품 가방이 그녀의 품격을 더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명자의 얼굴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고문님. 로비를 청소하던 미화원이 명자를 보고 90도로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명자가 화사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신입 청소부 한 명이 물걸레를 들고 바삐 움직이다가 실수했어요. 쿵! 청소 카트가 넘어지며 물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철퍼덕! 물이 대리석 바닥에 번졌어요.
아이고, 신입 청소부가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신입 청소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명자와 비슷한 나이였죠. 명자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연발했던 자신. 최 전무에게 무시당하고 직원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날들. 명자는 신입 청소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명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신입 청소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고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천천히 해도 돼요. 명자가 신입 청소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작년엔 그랬어요. 실수 엄청 했죠. 네. 신입 청소부가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어요. 명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1년 전엔 여기서 청소부였어요. 바로 당신처럼요. 정말이세요? 그럼요. 명자는 바닥에 쏟아진 물걸레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할게요. 신입 청소부가 황급히 말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해요. 둘이 하면 금방이에요. 명자는 능숙하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1년 전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죠. 손에 익은 움직임이었어요. 신입 청소부도 옆에서 함께 닦았습니다. 5분쯤 지나자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명자가 일어서며 신입 청소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신입 청소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명자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신입 청소부에게 건넸습니다. 힘들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우린 같은 길을 걸었잖아요. 명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신입 청소부가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꽉 맞잡혔어요.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자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3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어요. 명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8층이었어요. 명자는 복도를 걸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1년 전엔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다녔던 그 복도였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도였습니다. 회장실 문을 노크했어요. 똑똑, 들어오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실엔 박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보자 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김 고문 오셨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명자가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명자를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향긋한 녹차 향이 회장실을 채웠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 박 회장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김 고모님 덕분입니다. 고모님께서 경영 자문해 주신 후로 매출이 30% 올랐어요. 과찬이세요. 명자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과찬이 아닙니다. 고모님의 경영 철학이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면 성과가 따라온다. 그 한마디가 회사 전체를 바꿨지. 명자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요. 박 회장이 명자를 돌아봤어요. 고모님 같은 분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님은 이 회사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세요. 박 회장은 책상 한켠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황금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엔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액자 안에는 옥색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명자가 박 회장에게 달아줬던 바로 그 단추였어요. 금이 간 단추. 하지만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액자 밑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행운의 단추 마이너스 20년 전 은인 김명자 고모님께서 달아주신 단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게 내 인생을 바꿨어. 박 회장이 명자 옆으로 다가왔어요. 20년 전 이 단추를 달아주신 순간부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지. 박 회장은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이 단추를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과 오늘을 이어주는 작은 단추. 그 단추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장학재단? 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명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박 회장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나눴던 작은 선행이 이제는 더 큰 선행의 씨앗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명자는 회사를 나서며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회사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이 낡았고 가방은 해져 있었어요. 학생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자신 앞에 나타났던 가난한 청년 박철수가 떠올랐어요. 명자는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학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명자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게 아직 같이 먹어요. 저도 마침 저녁 안 먹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학생이 손사래를 쳤지만 명자는 학생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명자는 학생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여기요, 국밥 2그릇 주세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학생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먹어요. 명자가 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요. 명자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어요. 학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 이거 쓰세요. 아니에요, 이건 괜찮아요. 받으세요.
명자가 학생의 손을 꽉 감싸줬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요. 명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되면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명자는 학생이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에필로그. 명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에도 낡은 단추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그냥 단추가 아닐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행일 수도 있고, 20년 전 젊은 명자가 박철수의 옷에 단추를 다는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언젠가 당신을 구해줄 행운의 징표일 수도 있죠. 그러니 버리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행운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치 희망처럼, 마치 행운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한때 대구에서 5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청소부가 된 명자 씨. 하지만 20년 전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구원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그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작은 선행이 있으신가요? 혹시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가만히 따라 걸어본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 하나 고르는 편안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혹은 우리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마음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